한 나라의 국기는 그 나라의 브랜드 가치를 결정하는 디자인 요소 중 하나입니다. 대표적으로 영국의 유니언 잭도, 미국의 성조기 같은 국기들은 그 디자인이 예뻐서 각종 가전제품이나 패션 상품에 등장하기도 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한국의 태극기 역시 최근 세계적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영국의 언론 DL계열 뉴스 글로벌에 따르면 영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디자인의 국기에서 3위의 태극기가 뽑혔습니다. 객관적인 방식으로 조사된 이 설문조사에서는 2위인 캐나다를 시작으로 캐나다, 홍콩, 한국, 영국, 남아공, 노르웨이, 스코틀랜드, 웨일즈, 일본, 아이슬란드가 영국에서 가장 인기 많은 탑10 인기 국기 디자인으로 꼽혔습니다. 한 나라를 상징하는 국기의 디자인이 변경될 때에는 국가적인 거대한 체제적 변환 아니면 한 나라의 통일이나 영토 합병 사회주의에서 자유민주주의로의 체제 변환 등의 사건이 있을 때 국기의 디자인이 변동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국기의 디자인이 바뀌게 될 나라 탑6 5개 나라를 살펴봅니다. 첫 번째 1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간직한 나라 중 하나인 이란은 1970년대까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였습니다. 이란의 국민들은 서유럽의 국민들과 다름없는 자유분방함을 누렸고 세계에서 가장 패셔너블한 국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1979년 급작스러운 사회주의 혁명이 이란에 들이닥친 이후로 팔레비 왕조가 해외로 피신을 하게 됐고 국기에 디자인도 기존의 페르시아의 멋진 사자의 심볼이 담겨진 디자인에서 종교적 색채가 강한 디자인으로 변경됐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란과 서방 진영이 관계 정상화와 함께 세계적인 앙숙 관계였던 이스라엘과 이란이 화해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올 뿐 아니라 최근에는 사우디와 이란이 긴장 해소를 위한 회담이 진행되면서 이란이 정상국가로 돌아올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종국에는 팔레비 왕조의 복귀까지 이루어지게 되고 이런 건 미국과의 수교 이스라엘과의 관계 정상화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이란은 마치 터키와 같은 서방 진영의 핵심 중동 국가로 복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 경우 이란의 국기는 기존의 종교적 색채의 깃발이 아닌 팔레비 원조와 페르시아 원조의 정통성을 간직한 사자 문양의 국기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팔레비 원정 벗고 혹은 이란의 친서방화가 이루어지게 되면 한국은 안정적인 석유 공급을 이란에게 받을 수 있고 중동에서의 안보 환경 안정으로 인해서 서방의 대중국 압박 전선이 강화되면서 자연스럽게 한국의 지정학적 안정성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두 번째 베트남. 베트남의 국기는 현재 빨간 바탕의 노란 결문양입니다. 베트남은 1945년 프랑스로부터 독립한 이후 베트남 제국이라는 일본의 괴뢰국이 잠시 세워졌던 적이 있습니다. 국기는 태극기의 건곤감리에서 불을 의미하는 뇌를 그려나온 디자인의 국기图案을 채택했습니다. 이후 일본이 한 이후 베트남이 남북으로 분단되면서 남쪽에는 기존의 베트남 제국의 국기를 계승한 남베트남기를 그리고 북베트남은 현재 베트남을 상징하는 붉은 바탕에 노란색 키를 사용하였고 베트남 전쟁에서 남베트남이 패망하면서 지금까지 북베트남 깃발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해외에서 베트남의 민주화를 바라는 이들이 과거 남베트남기와 베트남제 국기를 이용한 깃발을 들고 베트남의 민주화를 위한 운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남베트남기가 일본 제국의 괴뢰국 시절에 만들어졌던 깃발로서 베트남 민족의 정통성이 훼손된다는 근거로 최근 베트남에서는 새로운 두 가지 디자인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8. 평화협정이 체결된 1973년 호치민의 응우옌탄트 리와 트리스탄 응우옌에 의해 만들어진 깃발로서 마치 미얀마와 흡사한 노랑-초록 바이런의 삼색기에 가운데에 흰색 별이 있는 디자인으로 이 깃발은 통일된 베트남을 상징합니다. 이외에도 2014년도에는 미국, 캐나다, 프랑스에 유학하는 베트남 청년들에 의해서 제안된 디자인으로 베트남의 국화인 연꽃과 자유를 상징하는 푸른색과 베트남인을 상징하는 노란색을 사용한 삼색기가 현재에 새롭게 제안되고 있습니다.
모두 베트남이 공산주의 체제에서 민주주의 체제로의 전환을 예고하는 깃발들로서 현재 베트남은 공산주의가 아닌 태국이나 필리핀과 같은 민주주의 체제로의 전환을 세계적으로 요구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놀랍게도 베트남은 왕정 복구에 대한 논의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현재 베트남에는 왕족들의 씨들이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하지만 베트남 역사에서 가장 사랑받는 왕조인 대월국의 20원조의 직계 원족들은 베트남이 아닌 한국에서 살아있는 상황입니다. 대월국 패망 이후 고려에 피신한 화산 이지원족들이 여전히 족보를 이어가고 있어 향후 베트남의 왕정 복구가 이루어지게 될 경우 화산 이씨의 직계 원손이 상징적 의미의 왕족이 될 수 있어 거대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호주. 호주는 여전히 영연방의 회원국이자 국가 수반이 영국의 왕인 상황입니다. 영연방의 회원국이지만 엄연히 호주의 총리가 호주라는 국가를 통솔하고 호주 의회를 통해 호주 국민이 온전하게 국가를 관리하는 독립국으로서 호주에서는 기존의 유니언 잭을 제거한 새로운 호주 국기가 제안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호주는 국기의 좌측 상단에 영국 국기가 그려진 국기를 채택하고 있으나 최근 호주는 각 국가와의 정상회담에서 영국의 유니언 잭이 아닌 남십자선과 호주 연방을 상징하는 7, 각 별을 강조하여 국기를 배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국기의 배치는 최근 호주가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인도태평양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호주는 최근 쿼드 동맹 포커스 동맹 IPF 경제 동맹에서 핵심 국가로 떠오르면서 기존 이 영국의 의존적인 정치-외교적 정체성을 버리고 호주라는 고유의 외교적 독립성을 갖는 국가로 급격히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가장 유력한 국기는 남십자선과 700별로 교체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앞서 뉴질랜드 역시 영국 유니언 잭을 제거한 새로운 국기 디자인이 2016년도에 국민투표에 붙여져 2015년에는 은고사리 입사계의 심볼 문양이 있는 국기 도안이 선택됐고 2016년에는 국기의 디자인을 바꿀지 여부에 대한 최종 투표에서 56의 반대와 431%의 찬성으로 기존의 국기를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호주와 뉴질랜드는 최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존재감 있는 국가로 급부상하면서 국기 디자인에 대한 논쟁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대중국 견제 전략이 세계적인 이슈가 되면서 호주와 뉴질랜드는 기존의 유력 중심의 역사관에서 벗어나 아시아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새로운 역사관을 써내려갈 것으로 관측되면서 새로운 국기 디자인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홍콩. 홍콩은 1945년이면 완전히 중국의 체제 병합이 됩니다. 영국의 식민지였던 홍콩은 당초 홍콩 발현에 관한 협정에서 중국 공산당국과 1945년까지 홍콩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보호할 것에 대한 협의를 하여 영국령 홍콩은 중국의 1997년 최종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2014년 홍콩 우산혁명 이후 대대적인 민주주의의 박해와 홍콩 간섭이 진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자유로운 도시였던 홍콩은 급속한 서방 자본의 이탈이 일어날 뿐 아니라 많은 홍콩 시민들이 홍콩에서 떠나는 사태가 빚어지고 있으나 여전히 많은 홍콩 주민들은 분리 독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은 기존의 빨간 바탕에 흰색에 상징하는 바오인 이야기꽃이 그려진 홍콩의 국기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빨간 바탕은 중국 공산당을 상징하며 꽃에 그려진 5개의 붉은 별은 오성홍기의 붉은 결로서 이 국기는 중국과 홍콩의 일경제 체제를 상징하는 깃발의 서라는 의미입니다. 이 때문에 홍콩 민주화 시위에 대해서는 자유민주주의를 상징하는 푸른 바탕에 중국을 상징하는 5개의 별을 삭제한 홍콩의 꽃과 우인 이야기 꽃이 그려진 깃발을 새롭게 홍콩의 상징으로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외에도 영국 식민지 시절 홍콩을 상징하는 중국식 용과 영국 왕실을
상징하는 사자가 그려진 복잡한 디자인의 깃발을 새로운 홍콩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의 심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홍콩이 향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독립하게 될 경우 기존의 빨간 바탕에 꽃문양 깃발 대신 새로운 국기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중국에서 분리주의 독립단체 중 가장 국제적인 지지를 얻고 있고 자금력과 국제 로비력을 보유한 곳은 다름 아닌 홍콩인 상황입니다. 홍콩 신장이고르 티벳 내몽골 만주의 여러 지역이 현재 분리독립에 대한 논의가 있으나 가장 활발하고 분리독립 가능성이 높은 지역은 홍콩으로서 향후 서방 진영과 중국의 대립이 심화될 경우 유심하게 지켜봐야 할 지역 중 한 곳입니다. 다섯 번째 러시아의 국기는 흰색, 파란색, 빨간색의 삼색기 즉 백천군기입니다. 그런데 최근 러시아인들로 구성된 반전 시위대들은 희생을 상징하는 빨간색을 띤 청백 삼선기를 새로운 러시아 국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흰색, 푸른색, 흰색으로 이루어진 이 새로운 러시아 국기는 여러 해외 언론 매체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너무 이웃 국가들에 대한 침략과 민간인 시설 공격 등의 사건을 일삼으면서 더 이상 러시아에서 피색인 빨간색을 지워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이전부터 사용되기 시작하니 새롭게 제시되는 러시아 국기는 우크라이나인들과의 연대 기여 있는 러시아 지식인들 층 사이에서 널리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통일 한국 80년대 혹은 90년대 초 급속하게 사회주의 국가들이 붕괴되기 시작하자 한국에서도 통일 깃발에 대한 정의가 논의됐습니다. 당초 남북한 합의하에 한반도기라는 흰 바탕에 푸른색 한반도를 그려나온 깃발이 제시됐으나 해당 깃발에 대한 반발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영토가 한정돼 있어 간도나 독도 등 영토 문제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아예 표시가 안 되고 있을 뿐 아니라 마치 한국을 상징하는 연약한 김이 강하다는 항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가장 유력한 통일 깃발은 태극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반도기는 기본적으로 너무 복잡한 한반도의 모양으로 인해서 정확하게 콤파스와 삼각자와 같은 제독 기구를 통해 그릴 수조차 없지만 태극기의 경우에는 자와 컴퍼스만 있어도 그릴 수 있는 수학적인 비율을 계산해서 만들어 정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태극기는 최근 해외의 네티즌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한국산 제품한 국산 미디어 콘텐츠가 해외 선진국에서도 큰 인기를 얻기 시작하면서 태극기에 대한 인기가 높아진 것입니다. 이 때문에 통일됐을 시에 별도의 국기를 제정한다기보다는 기존의 태극기를 잘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국 태극기의 디자인은 해방 직후 1946년에 한 건, 1949년에는 태극기권 금강미 4개의 의지가 한 번 바뀌어 1997년까지 사용됐고 1997년에는 태극기의 색상이 기존의 파란색이 좀 더 진한 색상이었던 깃발을 97년부터는 태극기의 색조를 푸른색을 좀 더 연하게 바꾸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태극기의 색조 재조종이나 태극과 검은 감기 비율 등 재조절 등을 통해 통일 한국의 새로운 국기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국기의 디자인이 그 나라의 브랜드 가치를 결정하는 시대가 되면서 대한민국의 국력 성장에 따라 태극기 역시 세계적인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태극기가 더욱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적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토전략TV 오늘은